그래서 야당은 추 장관을 겨냥해서 이제 파상 공세를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 추 장관의 사퇴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추 장관의 엄마 찬스로 박혜성 황제 공복무를 지켜보는 국민은 작년 가을 조국 사태 때 교육의 공정성을 무너뜨린 조국의 아빠 찬스 데뷔자라고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국무장관은 이와 관련하여 즉각 사퇴를 해야 합니다. 현 장관은 그대로 두는 것 자체가 법치 모독이자 법치 파괴입니다. 야당의 수장 입에서 이제 법무부 장관 사퇴 그리고 엄마 찬스, 조국 데자부 이제 본격적으로 야당의 공세를 시작한 겁니까? 근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조국 전 장관 아들이 연세대학교 대학원에 입학할 때 그때 이제 대학원 서류가 있잖아요. 근데 그 검찰이 압수를 하니까 서류가 3년치 서류가 없어졌어요. 어디 간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원 서류가 당연히 보관돼야 될 대학원 서류가 없어져서 그 대학원을 정말 제대로 입학했는지 여부를 검찰이 찾지를 못했어요. 자, 그런데 또 이번에 지금 보셨겠지만 지금 추미애 장관 아들 같은 경우에 지금 정경도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자료가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묻고 싶습니다. 전 군인들의 자료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추미애 장관 아들 자료가 없는 것인지 그걸 좀 정확히 밝혀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 많은 지금 장병들의 휴가 기록이나 예를 들어서 이 진단 기록은 다 보관하고 있는데 만약 추미애 장관의 아들과 관련된 자료가 없다라면 이것 또한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전직 법무장관과 현 법무장관의 아들들의 자료만 왜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상식적으로 참 그게 의문스러워요. 공교롭게도. 자, 그렇죠. 이분들은 하여튼 하면은 없어졌어요. 딴 사람은 다 있는데. 자, 그런 것들을 토대로 본다면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이야기한 대로 이게 지금 아빠 찬스, 엄마 찬스인 거 아니냐. 왜 하필 지금 이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 자녀들은 이렇게 자료가 없고 수사하려니까 수사 근거도 없고 바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야당이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계속 특임검사를 임명해라 윤석열 총장 압박하고 있고 글쎄요. 민주당도 어느 정도는 의혹을 풀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이 특임검사도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텐데요. 그런데 민주당은 오늘도 일단 추미애 장관을 엄호하고 나섰습니다. 의혹에 대해서 해명할 건 해명하고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 현재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납득되는 수준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 그 야당의 문제 제기나 그 공세가 좀 지나치다. 우리나라에서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한다는 것이 참으로 힘든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소위 A병사라고 하는 실제로 그때 당직을 쓴 분은 아닌데 거기서 이제 제보가 되면서 고발이 됐고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이고 현재로서는 언론의 문제 제기, 의혹 제기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찰 수사에 일단 좀 맡겨야 되는 거 아닌가. 여당의 얘기는 뚜렷한 증거, 결정타는 없으니까 단순히 언론과 야당의 의혹 제기다 이런 말인 것 같은데요. 뚜렷한 증거 없죠. 없어요. 검찰이 수사 왜곡했다고 볼 수 없죠. 없어요. 왜 그럴까요? 8개월 동안 한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8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수사를 했는데 저희가 이렇게 다 했는데 지금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뒷받침해준 객관적인 물증 이런 게 없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검찰이 수사 결과 발표를 해놨다면 검찰이 이렇게 열심히 수사를 했는데 뭘 수사를 왜곡한 거야. 그리고 의혹 제기만 일고는 아무런 물증도 없잖아. 라는 민주당 얘기가 맞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 보시면요. 8개월 동안 그리 검찰이 뭘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다지 한 게 있어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그 참고인의 진술은 있으나 진술 조서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지금 의혹들만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지검의 수사를 믿을 수 없는 상황까지 왔어요. 그런데 지금 뚜렷한 증거가 없고 검찰이 왜곡했다고 볼 수 없으니까 여기를 덮고 가자? 그건 아닌 거죠. 박병계 의원이 아까 보니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검찰 수사 믿고 맡기자. 검찰 수사 지켜봐야죠. 다만 지금 동부지검의 그 수사 라인들을 그대로 두고 그 동부지검 수사를 믿을 수 있느냐는 것은 변론의 문제입니다. 중화에서에 보니까 민주당 의원이랑 전직 의원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검찰이 추미애 장관을 망신 주기 위해서 일부러 수사를 지지부진 끌고 있다.
반대로 그러니까 오히려 예. 검찰이 지지부진한 게 예. 검찰이 이걸 오히려 추미애 장관 예. 망신 주려고 지지부진하게 끌었다 이런 뭐 주장입니까? 민주당 전직 의원 한 분이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라는 게 이제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무슨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검찰이요. 만약에 정말 추미애 장관을 망신 주고 싶었다면요. 그냥 바로 기소하죠. 뭘 끌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이 검찰이 법무부 장관이 여기서 타격을 줘가지고 검찰 개혁을 막아야 되겠어. 이런 마음을 먹었다면 8개월 들고 있을 거 뭐 있어. 이거 어려운 수도 아닌데 한 2달 하고 나서 바로 그냥 기소해버리면 되는 거지. 그런데 지금 8개월 동안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 이게 추미애 장관을 망신 주기 위해서 검찰이 일부러 지금 이걸 들고 있다는 이게 논거가 상식적으로 이게 합리적인 논건가요? 저는 납득이 되지 않고 예. 그러니 박범계 의원 얘기대로 검찰 수사해야 됩니다. 다만 지금 동부지검의 그 라인을 그대로 두고 거기다 맡기는 것이 맞느냐? 이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정치권에서도 당분간 이 추미애 장관 아들 논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 법사위에서는 흥신소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지금 특임 검사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지금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법무부 장관이 출석하는 법사위 회의를 개최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국회가 마치 흥신소 직원들이 모여 있는 것 같은 이런 짓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을 이유가 아닙니다. 계속 국회에서 추미애 장관 아들 얘기만 하니까 김치대 의원이 흥신소 얘기까지 꺼냈는데 조상호 부대변인 저하고 같이 여론조사 하나 보겠습니다. 20대 지지율이 다소 떨어진 게 현 정부 국정수행평가에서. 혹시 추미애 장관 아들과 연관이 있는 건 아닌지 해석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속해서 이제 20대 이런 젊은 청년층이 가장 이제 민감한 이슈로 받아들이는 게 이른바 공정 이슈입니다. 이제 그렇죠. 본인들이 직접 사회에 나왔을 때 누군가로부터 평가를 받을 때 내가 가진 자질과 자산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지금 현재 이 논란의 프레임 자체는 어찌되었던 20대 젊은 남성들이 앞으로 맞닥뜨리거나 그다음에 직전에 경험했던 그런 그 군 문제와 그렇죠. 공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 장관께서 이제 정확하고 명쾌하게 수사 결과를 통해 해명이 된다면 예. 다시 또 그 부분은 만회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뉴스 탑10 서두에 법무부 속보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아들 수사는 보고받지 않겠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일체 보고를 받지 않아 왔었다라는 속보를 전해드렸었습니다. 침묵이 꽤 길었었습니다. 사실 9일 정도 입을 닫고 있었는데 오늘 추미애 장관이 본회의에 출석을 하니까 취재진이 당연히 따라붙었을 텐데 짧은 화면이 있었습니다. 만나보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이 부분은 저희 방송 시작 전에 만들어진 그래픽이라 9일째 침묵이었고 방송 직전에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수사에 대해서는 일체 보고를 받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사실상 침묵이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해야 맞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까? 추미애 장관이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명할 수 있다면 법무부를 통해서 이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 돌리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SNS에서 그동안 해왔던 대로 메시지를 남기지 않았었을까 합니다. 그런데 왜 법무부발 문자 메시지로 본인이 아니라 대신 수사를 보고받지 않겠다는 이야기 정도밖에 못하느냐. 아하. 결정적인 보좌관 전화에 대해서 해명할 게 없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본인이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계속된 질의에 보좌관이 전화한 사실 없다고 말을 해버렸거든요. 예. 그리고 또 다른 질의에서 그런 일이 없지만 만약 보좌관이 전화를 했다면 이건 직권남용으로 볼 수도 있다는 취지의 답변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좌관 전화를 완전히 부정할 수 없는 한 이걸 지금 내가 보좌관이 전화했지만 나는 몰랐고 지시는 안 했다 식으로 궁색하게 해명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처지에 있어서 뭐라고 말할 게 없으니 말을 못하는 그런 침묵의 기조가 이어지게 되는 것 같고 예. 물론 수사 보고를 안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거 한동훈 검사장 수사할 때 추미애 장관이 직접 수사 지휘하면서 윤석열 총장 수사 보고도 안 받지만 독립적인 수사팀 구성에 대해서 분명히 명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많은 야당과 언론에서 새로운 동부지검 수사팀에 대해서 또 동부지검장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 보고 안 받는 걸로는 부족하다. 동부지검이 아닌 야당이 신뢰할 수 있는 독립적인 수사팀을 한동훈 검사장 수사했듯이
거기에 본인의 아들 사건을 배당해야만 추미애 장관의 진정성을 국민들이 믿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 발언은 조성호 부대 잠시만요. 이현정 의원님 가고 바로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보고를 안 받겠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 검찰과 법무부 조직대로 뭐 특임검사니 뭐 특별검사니 이런 거 말고 동부지검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수사를 하면 본인은 보고 안 받겠다. 이런 기본 논리를 주장관이 지금 세운 것 같은데요. 근데 그동안 안 받았는데 앞으로 안 받겠다는 게 뭐 특별한 입장이죠? 그러니까 현 상황 유지 아니겠습니까? 예. 자, 중요한 거는요. 지금 동부지검이 지난 8개월 동안 지검장이 4번째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다 영전했습니다. 첫 번째 동부지검장은요, 검찰국장이 됐어요. 두 번째 이 동부지검장은 법무부 차관이 됐습니다. 자, 이런 어떤 면에서 보면 동부지검에 이미 수사팀들은 전직 수사팀들은 다 갈아졌어요. 예. 새로 들어간 수사팀들은 보면 대부분 특정 지역 출신의 이성윤 중앙지검장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은 배치가 돼 있습니다. 보고받을 필요가 없죠. 이미 다 알아서 하는데. 그리고 다 거기 가면 다 승진하는데 누가 알아서 하겠습니까? 저는요, 지금 특임검사 같은 경우도 추미애 장관 이후에 특임검사 예전에는 검찰총장이 임명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법무장관 허락을 받아야 돼요. 자, 그러면 저는 추미애 장관이 직무정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관련된 것에 대해서 일체 어떤 인사권을, 왜냐하면 추미애 장관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인사권 가지고 뻔히 있는데 그 검사들이 제대로 하겠습니까?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그동안 수사 안 했던 사람들이 다 승진했습니다. 다 지금 좋은 데 갔어요. 근데 수사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옷 벗었습니다. 자, 이걸 보고 검사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결론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말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얘기다라는 게 이현정 의원님 시각인 것 같은데, 조성호 부대변인님. 지금 그 제도상으로 있는 게 예를 들면 지금 야당에서 얘기하고 요구하는 게 지금 특임검사를 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사실은 특임검사도 지금 뭐 이현종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종적으로는 장관이 재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장관에 의해서 지휘를 받는 조직이에요. 근데 그 차이가 있다면, 굳이 차이가 있다면 수사 과정 중에 일체 보고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해서 최종적으로 그 결과가 나왔을 때 총장에게만 보고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예. 근데 그 시스템대로 가겠다는 의지를 본인이 천명을 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논란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특임검사 같은 경우는 이제 검사의 비위행위를 조사하도록 훈령상 정해놓은 조직인데 지금 이거는 검사의 비위가 아니라 네. 장관의 아들과 관련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장관의 주변 사람들과 관련된 문제들이라서 이걸 특임검사를 적용할 수 있느냐와 관련된 내부적인 어떤 논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면 본인이 스스로 이 사건에서 뒤로 빠져서 절대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자신의 의사를 천명한 것이 이제 검찰 조직에게 어떤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의미를 확실하게 의사표시를 해준 거거든요. 진정성을 존중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믿고 기다려보고 그 수사의 진행 과정이나 결과를 놓고 봤을 때 납득하기 어렵다면 그 다음에 다른 얘기를 해도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요. 잠시만요. 준비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또 세 분만 말씀하실 수 없습니까? 예. 근데요. 예. 검찰총장이 내가 수사 일지와 보고받지 않을 게 의미가 있어요. 왜? 검찰총장 원래 모든 수사를 보고받을 권한이 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내가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보고받지 않게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요. 원래 수사 보고 못 받아요. 아시죠?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만 지휘하는 거지 일선 사건에서 야 이거 해 저거 해 보고해 지휘 못합니다. 원래 보고받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야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지켜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수사 보고받지 않겠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지 뭘 대단한 본인의 권한을 내려놓는 게 아니라는 점을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